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굴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고대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약 300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류 진화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인류 화석인 호모 나레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허재원 박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인류의 주상으로 알려졌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화석이 발견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화석을 호모 나레디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레디의 뜻은 참 궁금한데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예, 나레디는 그 지역말로 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별이요? 발견된 동굴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죠. 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유해 조각은 2013년에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건가요? 실제로 처음 발견은 아주 우연히 두 명의 아마추어 동굴 탐험가가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제보에 의해서 본격적인 발굴이 2013년 11월과 2014년 3월에 두 번에 걸쳐서 동굴 속 필드 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동굴 속이 매우 좁아서 6명의 특별히 선별된 여성 발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견이 된 건데 이번에 발견된 이 화석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좀 새로운 인류의 것으로 추정됐던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예, 그는 당연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새로운 인류로 추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아주 유사한 작은 뇌를 가지긴 했지만 이마나 두개골의 돌출된 형태는 우리 현생 인류와 아주 유사하고요. 그리고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인간과 닮은 발을 가졌지만 매달리거나 나무에 타기 매우 유리한 원시적인 어깨와 길고 둥근 손가락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도구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손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를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들이 좀 달랐네요. 예. 예, 뭐 예. 구체적으로 또 다른 점은 혹시 또 있습니까? 일단은 키는 약 한 150cm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체중은 약 한 45kg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 내막을 이제 컴퓨터를 동원해서 복원해 본 결과 약 한 560cc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침팬지가 약 한 400cc고 현생 인류가 한 1400 정도니까 아주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구조 자체는 또 현생 인류와 유사하니까 호모 속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이 화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예. 또 원시적이긴 하지만 직립보행도 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일단 도구는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 이것은 이제 다리 모양이나 발의 모양이 걸어 다니기 아주 적합한 형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땅에서 걸어 다녔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또 손바닥이나 손목, 엄지 형태도 우리 현생 인류와 매우 닮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도구라는 것이 다 같은 도구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동물원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도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구를 사용했을 거지만 어느 수준의 도구를 사용했을지는 계속해서 발굴 연구를 통해야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일 가능성이 적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발표된 화석이 정확한 연대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그런 의견이 분분한 원인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특이하게도 호모의 특징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특징을 다 가진 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보면 호모의 특징이 보이고 어떤 학자가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특징이 보이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모 나레디 화석이 인류 진화사에 대한 연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인류 전체의 큰 숙제이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우리 인류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계속해서 현장 발굴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될 산더미만한 이렇게 샘플을 준비해 주는 거니까 큰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진화를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호모 속의 새로운 종의 발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열광하니까 이건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이 화석이 정확히 몇 년 전에 생성된 것인지 또 상당히 좁은 동굴 속 공간에서 발견된 원인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추정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거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돼야 알겠지만 현재 발굴된 동굴의 구조만을 보면 매우 좁고 매우 깊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죽은 시신을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안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일종의 간섭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행위는 우리 현생 인류에만 보여주던 모습인데요. 매우 놀라운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화석의 발굴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골과 그 동굴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유골이 연구의 중심이긴 하지만 화석이 발견된 주변 환경, 즉 동굴 전반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골이 발굴된 동굴의 주변 환경, 토양, 주변 지층, 그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구, 다른 동물들의 뼈, 씨앗과 화분 같은 식물들의 흔적들도 모두 찾아야지만 환경과 생활 습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요. 이 유골들에서 DNA를 뽑을 수 있어서 유전체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직접적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밝혀지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시대의 호모 나레디의 삶의 모습들을 아마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쪼록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허재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